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이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언론을 통해 협상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북한과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타협하거나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말 시한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인 입장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have a deal yet. We hope to get to a deal. Kim Jong-un has promised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at he sticks to that promise. 또 희망이 있는 한 북한과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와 무역 과시 등이 미북 정상 간 만남들을 이끌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people predicting that we'd be at war with North Korea. The president, through personal diplomacy, but also through the judicious application of force and our shows of force of sending carriers to the region, was able to engineer a series of meetings. He's had 3 meetings with Kim Jong-un.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나섰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위해 서두르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I think that this president will continue again, never in a rush to do the wrong thing, to compromise. You don't cut corners on full, verifiable, complet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미북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북한 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거론됐던 오바마 행정부 말기보다 상황은 훨씬 진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콘웨이 선임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북한의 일상적인 미사일 발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경고 담화와 관련해 이 북한의 도발은 언제나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맞받았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 상황 논의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 측의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즉 또 다른 도발 경고 담화와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국제사회의 우려라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The Council is very unified on the fact that we are all very concerned. And it doesn't matter whether it's Christmas or whether it's tomorrow or whether it's February. We're all very concerned.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문제는 거론됐다면서 이는 국제 차원의 문제로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은 매우 우려스럽고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안건 상정,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북한 인권 문제가 올해 다시 열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Consultations on North Korea are confidential. We have not made a decision on whether or not there's a December 10th meeting. 하지만 지난 4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항의 서한을 통해 인권 논의는 유엔 헌장 위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인권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respond to human rights all over the world. I mean, that's an area that none of us can stand by and allow anyone to be their human rights to be abused. 크래프트 대사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지만 이날 복수의 안보리 관계자들은 VOA에 오는 10일 예정대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명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인 오는 22일을 앞두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속속 평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HK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관계자를 인용해
고려항공 평양행 정기편은 그동안 일주일에 2차례 운행됐지만 이달 9일부터 하순까지 매일 운항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현지 당국자는 고려항공 증편이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때문이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3월 기준으로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약 3만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합훈련 유예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언론과의 전화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강한 비난 성명의 횟수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뿐 아니라 동맹인 일본 자위대 또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ow we support the backdrop with security measures to support the diplomatic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that are ongoing. 브라운 사령관은 이어 미한 연합 공중훈련 유예가 대비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휘 통제 관점의 작전 규모 훈련보다 하위 단계인 전술 차원의 기본 비행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고 북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대비 태세는 내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미 공군의 RC-135U와 E-8C 등 특수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과 관련해서는 예년 수준의 정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그러면서 정찰기 비행은 영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군 지휘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이 싱가포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장기 미납으로 압류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테르팍스 등 러시아 언론은 6일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가 싱가포르에 입항한 뒤 엔진이 고장났지만 수리업체들이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받을까 우려해 선박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정유회사들도 같은 이유로 이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을 거부해 장기간 항구에 머무르게 되면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했고 당국이 선박을 압류 뒤 경매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바스토폴호는 지난해 8월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과 유류 거래를 한 혐의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현지 정유회사들이 연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한 달 넘게 부산항에 머무른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기금 지원 신청을 내년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 유럽 민주주의 인권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사업들을 공모한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근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약 2천만 달러고 북한의 경우 기업과 인권, 또 고문 등 가혹행위와의 싸움 등 2개 분야에서 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사업 2건을 내년 1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금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6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WHO의 북한 모자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남북 협력 기금에서 약 60억 원,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WHO 측이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의 재개를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 왔다면서 이 사업이 영유아와 산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현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한국은 지난 6월 세계 식량계획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